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어 사전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 중에서 집가, 가치가, 거짓가, 결을 가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집 가자를 보시면 이것은 돼지 돈자입니다. 옛날에는 돼지를 지붕 위에 있는 곳에서 키웠대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가. 그 다음에 왼쪽에 들어가 있는 건 벼화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벼벨 가자. 이것은 왼쪽에 계집녀가 들어갔죠. 그래서 시집갈 가자입니다. 그러면 가가 들어간 글자는 어떤 게 있느냐? 가가 호호.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집의 단위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호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단위입니다. 즉 가족의 단위죠. 그래서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 이것이 가계죠. 가계. 생계를 이어간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는 이건 장부예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얼마 썼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가계부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보물보자죠. 그래서 집안의 보물이 가보입니다. 그 다음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주고받는 것, 이것이 가정통신문이죠. 그리고 집안의 교훈, 가르침, 이것이 가훈이죠. 그래서 학교에 보면 급훈이 있고 교훈이 있죠. 그리고 회사의 경우에도 사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가훈에 이거 참 많이 쓰죠. 가화만사성. 즉 가족이 화목하면 만사,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는 거죠. 가화만사성. 그 다음 집에서 나가는 것이 가출입니다. 그런데 이 앞뒤를 바꾼 출가와는 다르죠. 출가. 출가라는 것은 어떤 도를 닦기 위해서,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것, 이게 출가죠. 그래서 중이 된다든가 아니면 신부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출가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갈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 무단 가출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계집녀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시집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집을 가는 것, 재가, 그리고 고쳐서 시집을 가는 것, 개가. 이 두 개는 옛날에 구분했지만 지금 둘 다 재혼이라고 합니다. 재혼. 그 다음 가친. 친은 이것은 친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친,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하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양친입니다. 양은 둘이란 뜻이에요. 둘. 조선시대 때 벼슬을 하려면 문반에 합격하거나 무반에 합격을 해야 되죠. 그럼 문반과 무반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그들을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들을 양반이라고 하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친일파다 이런 말을 쓰는데 보통 우리는 이 친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과 친하다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본을 어버이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성장할 때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을 모범으로 삼고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친일파입니다. 그 다음 가장은, 장은 우두머리죠. 즉 집안의 어른, 즉 호주입니다. 호주. 호는 생활의 단위라고 그랬죠. 생활하는 단위. 그래서 이제 누구의 아버지고 아들이고 이런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것을 호적이라고 합니다. 이 적은 기록이란 뜻이에요. 기록.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인 가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이러한 것을 가부장제라고 합니다. 북권제라고도 하죠. 북권제.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갖는 것.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출가 외인, 결혼하면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출가 외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낱말 뒤에 붙어서 가가 붙으면 그때는 집이란 뜻이 아니라 어떤 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는 끝에 붙으면 접미사로서, 접은 붙인다는 뜻입니다. 미는 꼴이죠. 그래서 뒤에 붙여서 그 의미를 더욱 자세히 하는 것이 접미사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전은 오로지란 뜻이에요. 오로지. 오로지는 혼자란 뜻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소금을 정부에서 독점해서 판매했습니다. 거기다 세금을 붙였죠. 그런 것을 전매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사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담배와 인삼, 이것은 전매청에서 관리했어요. 지금은 공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로지 혼자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모든 권력을 다 갖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전제정치라고 합니다. 전제주의. 저는 오로지란 뜻입니다.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한 가지만 공부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공이라고 했죠. 전공. 그 다음 이것은 벼화자라고 했죠. 그래서 벼, 배, 가자인데, 그리고 심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동률, 얼마나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기계를 많이 돌리느냐 이런 것을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가는 시동이 걸리기 전의 상태를 가라고 하고, 동은 그럼 시동이 걸렸으면 이제 동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움직일 동자를 써서, 그래서 준비하고 움직이는 그 비율, 이것이 가동률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이것은 비율이란 뜻도 있지만 거느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솔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보면 외거노비, 솔거노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족을 거느리고 밖에 나가서 사는 그런 노비를 솔거노비, 외거노비 할 때 그 솔거노비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가출은 집안을 나가는 것. 그래서 이유 없이 집안을 나가는 것이 무단가출이죠. 그거에 비해서 출가는 정신적인 수양, 도를 닦기 위해서 집을, 가족들을 벗어나는 것을 출가라고 하죠. 그거에 비해서 여기에 계집녀가 들어가면 이것은 결혼할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는, 자, 계가, 결혼하는 것을 고친다라고 해서 계가는 원래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고쳐서 시집가는 것. 그래서 고칠 계자 쓰죠. 이름을 바꾸는 게 계명 아닙니까? 계명. 그래서 고치는 것이, 네. 제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자입니다. 그래서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는 것을 재수라고 하죠. 재수, 삼수, 사수라고 하는데, 재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하는 것을 재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재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즉 이혼하고서 다시 시집가는 것이 재가죠. 근데 요즘은 통틀어서 그냥 재혼이라고 합니다. 재혼.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짜를 보겠습니다. 요 한자는 일상생활은 잘 쓰지 않는 한자예요. 하지만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물건을 흥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예요. 이것은 이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가 들어가는 낱말은 가격, 가치, 그 다음에 액면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액은 이마란 뜻이에요. 즉 이마에 붙인 가격, 무슨 말이죠? 높이 붙여놓은 가격을 알게 하기 위해서 높이 붙여놓은 가격이 액면가입니다. 이 액면가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한 것, 이것이 액면가예요. 그 다음 매매가인데, 자 여기 뭐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이기에는 선비사자로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물건입니다. 물건. 그래서 이거는 물건을 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파는 거고 이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들일 때 뭐라고 합니까? 매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매입. 파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나가는 거니까 매출이라고 하죠. 매출.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팔다, 없으면 사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 원래의 그 생산해내는데 들어가는 원래 가격, 원가죠. 근데 이제 이건 얼마에 팔겠다라고 가격을 정하죠. 정가죠. 그 다음에 뭐 물건의 진짜 가격을, 진짜 가치를 알아보다, 진가를 알아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판매가죠. 보세요. 뭐가 있죠? 물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물건을 팔 때의 가격이죠. 판매가. 그래서 판매라고 할 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한자인데 이것은 굉장히 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어요? 해일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해일이니까 이것은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을, 여가라고 할 때 결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요건 비유자죠. 이 비유자가 들어가면 전부 날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날씨. 요거는 벌레충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벌레 종류,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구술옥을 다른 글자 옆에 쓰면 인공왕으로 쓴다 그랬죠. 그 구술에 티가 있는 거예요. 티의 뜻이 뭐죠? 옥에도 티가 있다는데 티가 뭡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그 다음에 이것은 멀어질, 요거는 책받침변인데 이거는 걷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걷다. 그래서 멀어질 하자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보면, 자,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얼굴이 아니라 거짓 얼굴, 겉에다 쓰는 얼굴 위에 덮어 쓰는 것, 그래서 가면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것은 가사 상태, 거짓 죽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코마라고 하죠. 이 코마가 프랑스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숨은 쉬고 있지만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가사 상태라고 합니다. 거짓 죽음. 실제로 아직 죽은 건 아닌데 호흡은 합니다. 그것을 가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거 해일이 들어갔죠. 그래서 해일이 들어가면 시간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시간. 그래서 요것은 휴가 또는 이제 여가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여는 요게 나여자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건 뭐죠? 먹을 식자죠. 먹을 식. 그래서 먹을 것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남을 여자예요. 그래서 남는다 무엇이 결을, 시간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짜를 보면 임시로 하는 계약, 가계약이죠. 아까 봤던 가면, 가면극. 그 다음에 가짜 이름, 가명이죠. 그 다음에 가짜 머리카락, 가발이죠. 그러니까 전에 신윤복의 미인도를 봤는데 그 가채, 어여머리 기억납니까? 그것도 가발이죠. 그 다음 가분수, 가짜 분수다? 보통 우리가 분수라고 얘기하면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죠. 그런데 가분수는 가짜 분수입니다. 즉 분모보다 분자가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하죠. 어린애들, 몸은 작은데 이렇게 머리만 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별명이 보통 가분수입니다. 그럼 이제 진분수는 뭐냐? 진은 진짜죠.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큰 것이 그런 분수가 진분수입니다. 그 다음 가불이라고 하는데 이 불은 달러를 쓴 거예요. 달러. 그래서 이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급하는 겁니다. 월급날이 되기 전에 미리 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이 가지급이죠. 자, 아까 했던 코마, 가사 상태. 혼수라고 하는데 이 혼자는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밑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그래서 해가 나무 밑으로 들어갔다. 즉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두울 혼자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다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해가 질 때 황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혼수 상태, 인사불성이라고 하죠. 사람의 일을 전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불성,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실제 세상이 아니라 가상세계,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거짓 세상. 그 다음에 임시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시로 석방하는 것이 가석방이죠. 그 다음 가설, 가정법이라고 할 때 그 거짓 가짜입니다. 임시로. 그래서 가정법, if, 이것이 가정법이죠. 그 다음에 가식적인 웃음이라고 할 때 식은 꾸밀 식자예요. 그래서 장식이라고 하죠. 장식, 꾸미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엉터리로 숫자를 맞추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식은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장은 요게 장수장자인데 오디가 들어갔으니까 옷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왕자의 복장을 한다든가 공주의 복장을 하는 것, 거지의 복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가 발이에요. 왼발, 오른발. 그래서 두 발로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도회라고 하죠. 가장무도회. 그 다음에 이제 쭉 줄을 서서 걸어가는 것을 가장행렬이라고 하죠. 그 다음 임진왜란 때 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니까 빌까? 길을 빌려라.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내세웠던 것. 그것을 정명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가짜 집이란 뜻이죠. 즉 가짜 집이라는 건 뭐예요? 가건물입니다.
이 가가에서 가게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옥 집들이 쭉 있으면 그 집 앞에 임시로 얼기설기 건물을 짓고 거기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것이 가게입니다. 그 다음 헤일이 들어갔죠.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가. 그래서 여가 생활은 영어로는 레저라고 하죠. 그 다음 휴가. 이 휴자는 사람인의 나무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나무 밑에서 사람이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문 문자죠. 그래서 사람이 대문 바깥에 있는 나무를 여유롭게 구경하는 겁니다. 나무목 자예요. 또는 이 나무목 대신에 달월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나무목 대신에 달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가할 한자예요. 자, 이게 들어가면 아까는 가라고 읽었지만 이게 들어가면 하라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 일단 요걸 봐주세요. 이거 비유자죠. 비유. 이 비유가 들어가면 전부 날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을 하자예요. 노을하. 저녁 노을. 그 다음에 벌레, 동물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새우 하자입니다. 이것은 구스록이죠. 옥에 들어간 먼지예요. 티. 그 다음에 이거는 멀. 여기 들어가면 걷다와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멀다란 뜻입니다. 평창동 들어가는 쪽에 자하문이라고 있습니다. 보라색 노을이란 뜻이죠. 자는 뭐죠? 보라색이죠.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하잖아요.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그래서 보라색 노을이 보이는 문이기 때문에 자하문입니다. 그 다음에 새우 중에 큰 새우를 대하라고 하죠. 대하. 그 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먼지 티 아닙니까? 그것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하자 보수 계약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요 비유자가 들어가면 날씨와 관계가 있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말씀 문자죠. 말하다. 그래서 부르문자고, 이건 일무자입니다. 이건 안개무자예요. 그리고 요건 길로자죠. 그래서 이건 이슬로자입니다. 요건 서로 상자죠. 그래서 이건 설입니다. 요거는 손입니다. 손. 눈을 손으로 쓰는 거죠. 이 사진은 오스트리아 호헨잘츠부르크 성입니다. 호헨은 독일어로 높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에 있는 높은 성, 사진에서 보이시나요? 요게 호헨잘츠부르크 성입니다. 이 잘츠부르크는 알프스 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분지 형태. 자, 분자를 보세요. 위에 건 나눌 분자죠. 밑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그릇 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릇, 이것을 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죠? 화분이라고 하죠. 화분.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온폭 파인 그런 땅을 분지라고 합니다. 이곳은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분지는 대구입니다. 분지 형태의 지역으로 독일어 발음은 이게 잘츠죠. 이 잘츠라고 하는 건 소금인데 우리나라는 천일염이지만, 즉 바다에서 햇빛으로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지만 이 유럽 쪽은 대부분이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는, 옛날엔 바다였겠죠. 그것이 이제 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소금 덩어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된 돌, 이것이 소금염 바위 암자입니다. 그래서 암염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천일염이 거의 없고 주로 암염입니다. 어쨌든 이 광산 덕분에 잘츠부르크는 매우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이 성은 이 평지에서부터 120m 높이에 지어진 성으로 이 잘츠부르크 쪽으로 들어가면 어디에서나 이 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잘츠는 소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셀러리, 솔저, 옛날에는 봉급을 소금으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주는 노동의 대가, 셀러리, 급여죠.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도 소금을 줬대요. 그래서 솔저죠. 그 다음에 소세이지, 이거는 소금에다 절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같은 어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츠부르크에서, 부르크는 성과 그 안에 도시를 가리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라든가 이런 슬라브계 쪽에서, 발칸 이쪽에서는 부르크가 아니라 그라드라고 합니다. 그라드. 그래서 레닌그라드. 같은 뜻이에요. 이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은 영국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제 버러, 부르크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 스카보로 페어, 이 노래, 이 스카보르, 자 이게 부르크죠. 페어라고 하는 것은 전시회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장이란 뜻입니다. 장. 그래서 이 스카보르 지역에서는 8월 15일부터 45일간
장이 열리고 이 유럽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어서 물품을 거래했다고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